1993년 화려한 입담과 스마트한 이미지로 혜성처럼 나타난 개그맨 서경석.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개그의 원조 브레인. 수많은 유행어를 남기며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이 된 그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뼛속까지 개그맨 서경석. 42 리얼 입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진짜 사나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열정 사나이 개그맨 서경석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서경석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 좋아들 해주네. 네? 고마워요. 네. 인기가 식지 않으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청소년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떨리고 설레고 오늘 하여튼 저하고 좋은 시간 가져봐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23년 되셨어요? 그렇죠. 93년에 제가 데뷔했으니까. 와, 네.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변치 않지 않았어요. 예. 많이 변했고 지금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예. 하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 기회가 오면 뭔가 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난 왜 이렇게 공부가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지금 차라리 좋아. 그래. 자 일찍 왔어. 그래. 그 서경석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런 작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서경석 씨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안 그래도 돼요. 네? 유재석 오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뭐 최고의 코미디언이 아니니까. 사실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끔씩 학생들 앞에 서서 참 주제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할애가 됐고, 오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우리 천 판사님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분이 열광하는 틴탑의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제 나름의 3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 좀 덜 하죠.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은 사실 60분짜리 프로그램이면 녹화를 길어봐야 한 3시간 하겠죠. 하지만 요즘 이제 학생들도 잘 알죠. 요즘 프로그램 60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1시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짧으면 5시간, 길면 8, 9, 심지어 10, 때로는 1박 2일 뭐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녹화가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진행자다 보니까 출연하신 분들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PD하고 작가 험담을 해요. 아니 나중에 TV로 보면 그거 나오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쟤는 이렇게 길게 녹화를 하고 말이야. 작가는 도대체 구성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길게. 그러면 저도 거기 서서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참 이랬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바로 방송계의 극한의 고통이라 일컬어지는 진짜 사나이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룻바닥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몸소 느끼게
됐거든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에? 어휴, 세상에. 지금도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 화면을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막 영하 막, 체감 온도 30도 막,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하고,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막 들산 여기를 막 기어서 가고, 다리 다치면 이걸 막 끌고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안정된 공간에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옆에서 이렇게 보좌해 줘가면서 하는 이런 녹화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피부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험담들을 하고 있다. 그럼 제가 가서 아유 형 제가 저 빨리 진행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저 나중에 TV 보니까 아유 다들 이렇게 적절하게 잘 편집해서 우리를 잘 살려줍디다. 그리고 막 방청객한테도 가서 독려를 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난 왜 이렇게 공부가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그런 걸 막 고통스러워해서 피하려고 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든 피하지 않고 부딪히면 내성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보다 더한 고통들이 즐비하게 지금 대기 중이에요. 여러분 인생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90년,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차라리 좋아 그래 자 일찍 왔어 그래 그 서경석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 고통이 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설사 그걸 못 이겨낸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면 그것들이 조금씩 반복되면서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벌써 한 가지 이야기가 끝났어요. 두 번째. 헨리 아세요? 헨리? 요즘 저 KBS 드라마 오마이 비너스에서 아주 그 연기 열심히 하더구만요. 제가 이제 한 1년쯤 진짜 사나이 하고 있을 때 새로운 멤버로 합류가 됐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친구가 훈련소에 어떤 가방을 가지고 왔는지? 여행용 캐리어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안을 봤더니 막 헤어드라이기, 왁스, 막 향수 이런 게 그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말이 잘 안 돼요. 피부 색깔로 봐서는 우리 쪽일 것 같은데 전혀 한국말 소통 잘 안 되고 상당히 대범하게 이 선임들, 교관들, 조교들에게 대들고 이러는 모습에 처음엔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헨리가 어떻게 했어요? 잘 해냈죠. 꿋꿋이 잘 해내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헨리의 변함없는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통하죠. 재밌게 좀 한번 해보겠다고 뭐라고 그러면 막 선임들이 혼내죠. 그런데도 헨리는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 전부들 이 점호라는 거 보셨죠? 점호. 그 엄숙한 순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주보고 있던 그 선임병 머리 모양이 파인애플 같으니까 파인애플 닮았다고.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런 작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얘기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깨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군대 규정상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헨리를 아니까 서서히 동료들도 교관도 조교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들 힘들어하는 출연진 제작진에게 아주 상큼한 활력소가 된 게 바로 헨리였단 말이죠. 자, 수많은 책들 그리고 멘토들이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말 아닌데 정말 나 죽겠는데 아니야 난 행복해 이게 아닙니다. 그게 긍정이 아니라
다들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상황만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살짝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점호하는 그 급박한 순간, 정말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도 살짝 고개를 돌려보면 파인애플 모양의 머리를 한 선임병의 모습이 있더라. 그걸 보고 웃으면서 상쇄시킬 줄 아는 능력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요게 이제 방송에 한 15분 나갈 걸로 예상하고 18분짜리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편집 감독님 피곤하지 않으시도록. 이게 또 배려 아니겠어요? 같은 이 제작 우리 방송인들 사이에 배려.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2010년 11월 11일에 14살 연하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박수를 칠 정도로 지난 일인데도 정말 감동적인 사건이었죠. 뭔가 좀 특이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만의 축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남들 다 하는 축가 말고 나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축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틴탑을 불러서 하게 할까? 슈퍼주니어를 부를까?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좀 특이하게 내가 하자. 내가 직접 하자. 만들 수 있나? 작곡은 불가능. 그럼 작곡가 후배에게 부탁을 하자. 가사는 쓸 수 있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문학 공부했어. 그래, 내가 한번 써보자. 해서 결혼 한 달 전부터 매니저에게도 비밀로 하고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도둑놈이라는 노래예요. 전주를 최대한 서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작곡가 후배에게 보세요. 전주만 들어도 막 그리고 가사는 제가 썼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다. 솔직히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곁으로 와준 지금은 이 세상 전부다. 제 목소리 안 같아요? 한번 입혀볼게요. 세상 전부 되어버렸죠. 너무 미안해요. 그 어떤 얘기도 어떤 약속조차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정말 사랑해서 네 마음을 훔친 도둑놈이다. 정말 사랑해서 마음을 훔쳐서. 그만 듣겠습니다. 정말 이제 이 노래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라이브로 한 거죠. 방금 그거를 아내를 못 쳐다보고 정말 사랑해서 마음을 요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 딱 봤는데 아내는 전혀 울지 않고 사회보던 이윤석이 대성통.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까? 나만의 기술로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반드시 좋으리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의 불확실함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무엇이냐? 바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대신 그렇게 나만의 기술로 행한 행위의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지언정 길게 갑니다. 은은하게. 지금도 제 아내와 장모의 컬러링으로 이 노래가 들을 때마다 맞아, 우리 사이가 내 딸을 위한 이거, 맞아, 내 남편이 이랬었지. 저도 이렇게 전화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마음을 이렇게 되새겨.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죠.
남과는 요만큼이라도 다른 걸 해보려고 시도하려는 자세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수능이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리 이해가 중요한 수능이어도 암기할 건 있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냥 평생을 기억할 방법이 없겠느냐를 이렇게 그 책과 문제집을 노려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해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이젠 다 아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평생 잊지 않을 방법을 고안해내자 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 1592 1592년 나만큼은 꼭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식을 반드시 개발해서 시간적으로 또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여러분이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경석 씨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강연하신 소감 어떠세요? 착해요. 착해요. 네, 정말 이렇게 잘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긴장 많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을까. 그래요. 진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열정의 강의를 해주신 서경석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태도로 강의를 들어줬지만 또 서경석 씨에게 궁금한 점이 있대요. 네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시간. 서경석에게 묻는다. 모바일 톡톡. 자, 여러분 바로 지금 서경석 씨에게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 say. You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자, 지금 질문이 도착했어요. 부영고등학교 1학년 8반 인서연 학생.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 왜 불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이 성적이 우수하신데 왜 개그맨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송양고등학교 1학년 10반 안유빈 학생도 동일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엔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은 없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안정적인 직업이냐 불안정한 직업이냐가 한가름 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제 코미디언이라는 직업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그맨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뿌듯하고 개그맨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젠가요?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고민하고 초조해하고 뭔가 하지만 준비해 가서 그리고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이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는 현장 반응을 보고 대처하자 했는데 이렇게 좋게 호응해 주시고 참 별거 아닌 이야기에 감동하고 웃어주시고 이럴 때 정말 하길 잘했다. 그러게요. 그리고 조금 더 먼 이야기를 하면 제가 데뷔했을 때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잖아요. 학생들이 막 달려와서 형 때문에 살아요. 그때 아마 여러분은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윤석 씨랑 그렇게 심한 말을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학생들 질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역시 대한민국의 기둥이에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력 하나만. 그래요. 자, 앞으로도 우리 서경석 씨의 왕성한 활동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도 서경석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